네, 이번 시간은 제1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비과세로서 볼 때 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산세에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5절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1가로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국가, 지자체, 조합, 애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1, 2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한다. 그 밑에 있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의 한 방향과 또 한 방향은 애국정부 한 방향, 이 두 방향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각 방향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각 방향식으로 볼 때에 먼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관한 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치가 자기 소유에 대한 재산, 자기 재산이에요. 그럼 이 자기 재산에 대한 일로서 국가, 지자체 너가 사용 수익하니까 국가, 지자체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럼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애국정부죠. 애국정부에 대한 일로서는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인데 그 두 줄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간결한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애국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러면 되죠. 면세란 말은 과세하지 않는다. 서로 간 상호, 서로 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내용 알 수 있겠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의 재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상호 면세유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거니까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 읽어드리면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자,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여기서 숫자 1년 이상 숫자는 맞게 주니까 숫자 외울 필요 없이 공공용도로서 무상 사용이다. 무료 사용. 요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자, 국가가 돈 안 주고 그 건물에 대해서 또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용하고 있어요. 이때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용 수용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반대적으로서 국가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도로서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소유자에게 돈 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사용 수익됐음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면 되겠죠. 유상 사용했으면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지적법에서 잘 뜻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뜻에 대한으로서 도로 뭔지 아시겠죠? 도로에 대한 내용 과세하지 않아요. 도로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도로에는 사도를 포함해서 개인도를 포함해서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대한 내용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리고
국어 하게 되면 이때는 또랑이죠. 또랑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 그리고 유자면 호수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 그리고 묘지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기억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되면서 다만 전다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묶어서 살펴볼 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통제 구역 내 전, 답, 과수원, 대지를 제한 모든 토지. 지금 여기에서 전답, 과수원, 대를 제한 토지니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뭘 말했냐면 임야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이 임야가 개인 소유의 임야였으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끔 통제하죠. 통제하니까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임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하나, 통제구역 내 전다 과수원 대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다. 이랬으면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수원은요 열매 따먹죠. 그러면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겠죠. 통제하더라도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대를 제한 이렇게 나와줘야 그때 뭐겠어요? 비과세 된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디귿에서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자 여기에서 자연 보존지구 내의 임야. 이 자연 보존지구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설명이 됩니다. 문화재 보호법 보면은 자연 보존지구라는 것은 중요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제가 가는 구역을 보고 보존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이 중요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임야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끔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임야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 뜻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자연, 환경, 지구 내의 임야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임야는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임야이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되는데 아주 낮게 과세하죠. 분리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이제 문제에서 보존으로 나왔는가 환경으로 나왔는가를 구별을 하셔가지고 임야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또 3번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 그 건축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일 것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1년 단위로서 매년마다 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보니까 1년 미만 그랬죠. 1년 미만이니까 이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을 적어주면은요.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됐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에서 1년 미만인 토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 1년 미만은 화장발이에요. 이 화장발에 속으면 안 되겠죠. 토지는 계속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미만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토지라는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하는데 동그라미 5번에서 내용을 본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기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안으로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까요? 자, 내용을 볼 때 철거 명령이 확정된 건축물, 주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철거되죠. 철거됨으로써 건축물과 주택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 주의할 점으로서 이리 넣었어요. 철거 명령이 확정된 토지 넣었어요. 그러면 토지가 과연 철거될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때에서 뭘로? 과세다. 여기에 대한 말 철거명이 확정된 이 말은 화장빨이에요. 화장빨이니까 여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토지 내용 보자마자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대한 내용으로 써보죠. 다만 3회당 된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수익사업 경우는 과세한다. 이렇게 말 나오는데 수익사업은 장사죠. 장사니까 사용수익 됨으로써 과세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볼 때 글자가 어떻게 적어졌든 신경 쓰지 말고 수익사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로 가져서 과세다. 이러시면 돼요. 또 있는 것이 문장에서 글자 쭉 적어지다가 거기 뒤에 적어진 단어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가 적어졌다. 그러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에 대한 내용 외울 때 이렇게 왔죠. 쓰리 고에 골 때린 별, 옹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골 때린 골프장, 별장에 대한 내용이 사치성 사항이죠. 여기 해당되는 단어만 있으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의 끝에 가셔가지고 과세다 이러시면 돼요.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 출제되냐면 이게 5번인가 6번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별장에 대한 내용이 4번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이 2번인가 나왔죠. 이렇게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만 보자마자 끝말에서는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36페이지에서 제6절 신탁재산의 특례, 제7절 재산세 과세 특례 나오는데 제7절 재산세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버리세요. 그리고 6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에 대한 이로서 종합부동산세 갑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해를 하려면은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의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연역까지 설명드리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 예전 갑시다. 예전으로서 1999년 이전이에요. 이전에서 재산세로서 과세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 구수 토지를 포함한다 했었고요.
건축물은 주택 건물을 포함한다겠어요. 그래서 주택 건물을 하나 보유했으면 재산세로서 고지서는 2장 나갑니다. 주택 수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물로서 고지서 나갔고요. 또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서 고지서가 나갔죠. 이렇게 고지서가 2장 나갔는데 1999년에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발생해요.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삭제하고요. 제가 연도 잘못 적었네요. 1990년이네요. 1990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삭제하고 다른 세금으로 만들어내요. 그 다른 세금이 종합토지세예요. 이 종합토지세에 대한 내용 혹시 종토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겠죠. 종토세입니다. 종토세의 단위로서 과세했어요. 그러면 주택 하나를 보유했으면 고지서의 단위로서 2장 나가는데 세금을 달리해서 나가요. 하나는 재산세로, 하나는 종토세로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대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데 2004년도 하반기에 와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내용과 주택, 특히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격이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튀어 올라갑니다. 토지, 주택의 시가가 급작스럽게 튀어 올라가니까 이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에 지시를 내리죠. 지시 내리면서 과연 토지, 주택에 대해서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라겠어요. 조사하여 봤더니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토지, 주택에 대해서 70%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분들이 30%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볼 때 이 상위 10%가 토지, 주택에 대해서 팔 리는 없으니까 공급에 대한 내용의 물량은 살 물량은 30%고 살 사람은 90%. 그러면 수요는요. 90%, 살 물건에 대한 내용은 30%. 살 물건은 적고 살 사람 많으니까 가격은 어떨까요? 올라갑니다. 이런 이유로서 이런 연유에 의해서 2004년도에 토지, 주택에 대한 시가가 올라갔다.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위 10%에게 팔게끔 유도해야 돼요. 팔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상위 10%를 위해서 아주 법에 따라서 높은 세금을 만들어 놓고 그 높은 세금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매년마다 거기서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팔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2005년도에 나와져요.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종합토지세를 없애고요. 다시 토지로 들어가져요. 재산세 토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위 10%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주택이었어요. 주택이니까 이 건축물 안에 주택에 대한 내용을 띄어내요. 띄어내서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로 아파트였어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분 등기하지 않고 일괄 등기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받아줘요. 주택 전체에다 받아줘요. 주택 전체 받아주니까 단독주택도 주택 건물에다가 뭘 포함시키겠다? 토지를 포함시켜서 주택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은 제외된다. 이렇게 법이 나올 거고요. 또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수 토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랬을 때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과세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로서 과세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옴으로써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탄생해요. 그리고 재산세가 비과세면요. 이 2차적 내용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디하고 연관된 겁니까? 재산세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종합부동산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체킹하여 줄 때에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국세에다가 밑줄. 이 말은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가지고 각기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게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징수한 자는 누가 될까요? 국가니까 국세다. 안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 주택, 전국 이 말이 나온 원인이 뭘까요? 국세니까 전국 이 말 나오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물건은 토지, 주택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건축물이 끼면 그 문장은 틀려요. 만약에 전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면 그건 틀린 문장인 거죠. 건축물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으나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건축물 X라고 적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또 3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앞에서 배웠을 때에 확정이라는 말을 배웠죠. 확정이라는 말은요, 세의 금액 산정이에요.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신고 아니면 결정 두 방법 중에 하나 택합니다.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하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신고와 결정에 대해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구별은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결과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만 시험 나오니까요.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보유 세금이었어요.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입니다. 그리고 보유 외 세금이었다. 그러면 신고하겠죠. 자, 취득세 어떨까요?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보유 외겠죠. 신고입니다. 등록민호세 세자 앞이 등록이니까 보유 외겠죠.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자 앞에 양도니까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체킹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다. 고지서 발부하니까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기간 적어주겠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에요.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에 나왔으면 납부기간 내에 신고한다.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신고기간이 되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다 되죠. 그리고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이 내용을 문제로서 가볼 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으로서 뭐다? 결정이다. 하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니까 신고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앞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동그라미 5번 갑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는 물건. 자, 문제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잘 나온 쪽이 이쪽이에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있는 물건,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라는 단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내려면 문제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이 단어를 적어주겠죠. 적어주니까 적어진 이 단어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자 앞에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으로서 부동산은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앞에가 어떤 글자가 붙었어요? 종합. 종합이라는 말은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볼 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연관됐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합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재산세에서 합쳐진 것은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여기다가 합자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합자를 붙였으면 세율은요. 누진세율 그랬죠. 그럼 반대로 비례세율 적용된 것은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과 나왔네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적어드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가 없다. 이 결과적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 있는 물건,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 문제로서 나온다면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된 것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라고 알면서 이제 토지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별도 합산으로서 과세한다고 배웠죠. 자, 여기에서 볼 때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합친 건 아니죠. 합친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에 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합쳤죠. 합쳤으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 있음으로써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에서 토지에 대한 공시가액이 5억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별도 합산, 종합 합쳤죠. 합쳤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종부세 관련이 있어요. 여기도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에서 별도 합산에 대한 공시가액이 80억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건축물, 여러분들이 재산세에서 배울 때 건축물로 끝났어 이렇게 끝났다면 원칙적 세율은 0.25%다 이렇게 나왔었죠. 또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로서 나갑니다.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건축물의 신설, 증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25%로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보니까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로서 건축물 이렇게 끝났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일체로 범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곧 뭐다?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쳤다는 얘기죠. 합쳤으니까 합쳤음으로써 종부세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됨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소유자별 합산 하에서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하였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죠. 그 접목된 내용으로서 교재에서 나와주죠. 동그라미 5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는 물건 중요하다고 적어졌죠. 이제 거기서 볼 때에 건축물로 끝나죠. 끝나니까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등록 문화재 주택,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주택이에요. 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니까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이 없다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별장은 재산세에서 배울 때에 4% 비례세율로 배웠어요. 4% 비례세율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으로서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관계가 없다 되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계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토지. 분리과세에 드는 토지에 대한 내용도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는 없겠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볼 때에 자 여기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상가 건축물이에요. 상가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빌려주고 돈 받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볼 때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가적 내용이 나타남으로써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는 물건인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와 관련 없는 주택에 대한으로서 주택 수 조건 적어지고요. 주택 종류 적어지고 주택 면적 적어지고 주택 가액 적어져요. 이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법전에서 3페이지입니다. 그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을 거니까 우리 차라리 복골복 합시다. 복골복 해가지고 임대주택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합부동산세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임대주택 이거 기억하세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이니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여기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했으니까 이 미분양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것이에요. 여기에서 미분양이니까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주택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가정보육시설주택 이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 장사니까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됩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서 토지든 건축물이든 4% 비례세율 그랬어요. 비례세율이니까 고급 오락장,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리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관련이 없다. 별장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 고급 오락장, 해원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아시고, 임대주택 나와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아시고,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 건축물로 끝난 문장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보죠. 6번에서 보니까 2차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얼마 될까요? 6억 초과.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얼마? 5억 초과.
그리고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이렇게 나와지고요. 건축물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봅시다.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현재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종부세와 관련 없는 물건을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죠. 먼저 기업,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사업이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차고용 토지. 그럼 이 차고용 토지는 영업 관련 토지죠. 영업 관련 토지는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으로서 가액 보니까 100억, 80억 초과됐죠. 그러면서 종부세 관련이 있겠죠. 기업 관계 있고요. 니은 국내에 있는 공동 명의, 부부 공동 명의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 그럼 여기에서 가로 보니까 지분 비율이 동일함.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해당된가 안된가 볼 때에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별 합쳐서 6억이에요. 부부에 대한 내용은 이건 각자예요. 각자니까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시가액이 거의 문장 보니까 10억 그랬죠. 10억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 부부란 내용이 한 사람이겠는가 두 사람이겠는가를 봅시다. 부부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니까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일까요? 5억. 그래서 5억이니까 공시가액 6억이 초과되지 않았음으로써 납세임은 없을 것이고 디귿 공장용 건축물 끝에 건축물 끝났죠.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비례세율로서 정상리가 없고요. 니을 해운제 골프장 토지 골프장 아니면 고급 오락장 이렇게 나왔으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재산세에서 4%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 적용된 거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겠죠. 관련 없다 됩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아닌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거기에서 니은, 디귿, 니을로서 답은 5번 되겠죠. 2번까지 풀어드릴게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아닌 겁니다. 종중 단어 보자마자 분리 과세를 하라겠죠. 분리 과세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상수원 하면 먹는 물이에요. 먹는 물에 대한 환경과 연관되어 있죠. 환경과 연관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토지이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디귿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는 토지. 1차가 비과세면 2차도 비과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고요. 니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 끝났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됩니다. 그럼 관련이 없는 거 모두 고른 게 있으니까 전부 다 고른 내용으로서 답에 대한 내용은 5번 되겠죠.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 가져요. 자, 종합세액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액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정을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가정하여서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정합니다. 토지, A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으로서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 8억에 보고요. 그리고 또 종합산 되는 토지 가액에 대한으로서 다 합쳐서 보니까 공시가액으로서 15억에 보죠. 그리고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쳐보니까
가액이 100억이었다 합시다. 이러고 그리고 또 A가 건축물도 보유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액은 12억 해보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5채를 보유했는데 이 5채의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시가액에 합계된 금액이 35억이었다. 이렇게 보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A 소유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종부세에 관련 있는 것 없는 것을 골라내 가지고 관련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세액 산정이 되겠죠. 먼저 관련 없는 것 있는 것부터 골라볼 때 분리 과세는 토지는 비례세율 적용되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액 산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종합합산, 종합산에 대한 일로서는 소유자별 합산에서 5억 초과, 5억 초과니까 종부세 관련 있죠. 관련 있음으로써 세액 산정해야 되고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은 80억 초과했을 때 종부세 관련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80억 초과됐으니까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세액 산정해야 될 것이고 건축물로 끝났죠.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 관련이 없음으로써 세액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별 합산해서 6억 초과했을 때 종부세 관련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액 산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되죠. 종합합산부터 과세 표준을 볼 때에 종합산에 대한 이유로서는 5억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를 부여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5억 초과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산출하려면 빼내려면 합산된 가액에서 5억을 빼주면 5억 초과금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재산세에서 보니까 과세표준 산정할 때는 공정 곱한다겠어요.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을 곱합니다.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내용은 모든 종부세에 관련된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 다 80%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80%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도움되게끔 말씀을 드리면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꼭 어떤 단어가 있어야겠다.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80% 나오면 그게 공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과표를 정했으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산에 대한 이유로서는 0.75%부터 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액이 산출되는데 이 종부세 세금액 산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빼줘야 돼요. 볼까요? 이 15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했어요. 그러면 초과된 금액인 10억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과세했다는 얘기죠. 또 초과된 금액 10억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면요.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기준금액 초과에 대한 재산세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세금액 산정해서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시킵니다.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직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 전년도 세의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 당연년도 세율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갑시다. 별도 합산에 대한 이유로서는 80억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죠. 그러면서 초과된 금액을 산출해야 되니까 합산된 가액에서 80억을 빼줘야 초과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과세 필 물으면 공정단을 곱합니다. 공정으로서 80%를 곱해 주고요.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누진세는 0.5%부터 0.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액 산정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100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어요. 그랬으면 80억 초과된 20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어요.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이미 납부했던 기준금액 초과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법 나오고요. 또 산정된 세금액에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도 적용을 시킵니다. 똑같고요. 주택에 대한 이로서 가볼 때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로 돼요. 먼저 일반적 경우는 합산된 가액에서 6억을 빼주면 6억 초과된 게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제폭을 좀 높여줘요. 높여주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있으면 합산된 가액에서 6억 공제하고 3억을 더 공제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공제되겠죠. 9억 공제된 가액에 공정을 곱한다.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잡을 때에 1세대 1주택이 있냐 없냐로서 잡으세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3억을 더 공제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하나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때는 6억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세 표준이 나왔으니까 세율 곱해줘야죠. 세율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대한 내용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고 거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0.2%부터 0.5%부터 2%까지의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 여기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합니다. 왜 세액 공제하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투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보유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한다라는 게 나오고 또 연로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했을 때 연로하신 분들은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돈벌이가 들어야 되는데 돈벌이가 약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돼 있죠. 하나는 연령에 대한 세액 공제, 연령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되는데 이 연령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나이가 나와요. 나이에 대한 이로서 연세에 대한 이로서 60세 이상 이 조건과 1세대 1주택 이 두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세액 공제됩니다.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세액 공제 될 때에는 숫자적 내용으로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5년 간격으로서 9단, 10단이다. 이렇게 외우게 되면 여기다 있는 숫자 다 외울 수 있어요. 5년 간격이니까 60세 이상부터 시작함으로써 60세에서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9단, 10단,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그러면 5년 간격이죠. 그러면서 9단, 10단,
20%, 70세 이상이었다. 그럼 이때는 30%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적용된 경우로서 공제되는 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서 보유는 5년 이상이에요. 보유 5년 이상. 이고 1세대 1주택일 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세액공제에 대한 퍼센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 간격으로 보유 세액공제는 구단 20단이다. 구단 20단 하시면 돼요. 그러면 5년 간격이니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었으면 구단 20단 20%, 그리고 10년 이상이다. 고 하였으면 그때는 구단 20단 40%로서 되겠죠. 그래서 5년 간격으로 보유 세액공제는 구단 20단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령 세액공제와 보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 가능. 이렇게 아시면 되죠. 이런 내용으로서 알았으면 142페이지에서부터 144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리고 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